한 자녀의 올인이라 굶어도 여기는 보낸다.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4년새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면 확실히 드러나죠. 사교육비가 뭐예요? 학원이 학원. 굶어도 학원은 보낸다는 겁니다. 4년새 증가율이 여러분 40.89%입니다. 이야, 사교육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야, 진짜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2018년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9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41만 원이에요. 40.89%가 늘은 겁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죠? 2019년에는 32만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은 주춤했어요. 30만 2천 원으로. 그러나 2021년엔 36만 7천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급기야 2022년에는 4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예, 사교육비가 진짜 많이 늘어나는구나. 이게 여러분 역대 최대치입니다. 역대 최대치. 장난 아니게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도 아이를 3명을 키워본 아버지로서 보면 말입니다. 제가 제목을 굶어도 학원 보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웬만한 학원은 다 보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이 닿는 한. 실제로 말입니다. 저는 새벽 5시면 출근을 했어요.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 매일경제가 충무로에 있었거든요. 새벽 5시면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부터 이게 최소한 1시간 이상은요. 제 시간을 썼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침 시간이니까 머리도 맑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썼어요. 책을. 매경은 좀 좋은 게 말입니다. 책을 제가 쓰잖아요. 그럼 매경 출판이 책을 내줍니다. 그럼 첫 번 인쇄로 그냥 500만 원을 주거든요. 500만 원을. 저는 그게 굉장히 요긴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실제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애 3명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굶어도는 아니지만 잠자지 않고죠. 좀 잠을 덜 자도 학원은 보낸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실제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들은 다 똑같은 세상일 거예요. 아마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못 보냈잖아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나는 애 하나밖에 없는데 얘한테다가 모든 걸 걸어야 돼. 얘가 하고 싶은 건 다 시키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올인하게 되고 올인은 결국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증가한 그런 사태로 발전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여러분 사교육비 이거 진짜 심각하죠. 2020년에는 69.7%가 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사교육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 작년에는요. 10명 중에 8.5명이 사교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중학교는요. 10명 중에 7.6명이고요. 고등학교도 10명 중에 6.6명이 사교육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7.8명, 10명 중에 7.8명이에요. 사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사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뭐 저도 그렇게 시켰으니까 많은 분들도 똑같은 생각에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말입니다. 이게 사교육비 시간이 적지 않아요. 주간 단위로 보면 말입니다. 초등학교는 7.4시간입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굉장히 높죠. 하루에 1시간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이게 토일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게다가 이게 중학교도 7.5시간이고요. 고등학교는 6.6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도 7.2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사교육비에 투자를 한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말입니다. 이것은요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예, 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크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예,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 공교육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을 한다고 해요. 예, 지금 3대 개혁 중에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죠. 교육개혁 한다고 합니다. 잘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요. 공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육이 가장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특히 말입니다. 사교육을 공교육이 잘 되면 사교육은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죄송합니다. 공교육이 잘 되면 사교육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소득에 따라 벌어진 사교육비 보세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예, 지금 사교육비에 쓰는 비용이 굉장히 많죠. 예, 실제 말입니다. 800만 원 이상 돈을 버는 사람들은 사교육비에 거의 10명 중에 대부분 말입니다. 8.8명이니까 거의 9명이잖아요. 9명은 사교육비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교육비가 예, 얼마나 가정에서 부담되는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교육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개혁이라는 게요. 참 쉽지 않은 게 교육개혁입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을 하면요.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게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사교육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도 어쩌면 말입니다. 예, 정부가 정신 차려서 교육개혁을 잘하면 아마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